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가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전일에 약 한 3% 가까이 한 2.82% 상승하면서 21선에 딱 이제 붙여놓는 모습입니다. 전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21선 딱 부분까지 오니까 여기서는 일단 21선 저항을 맞고 있죠. 뭐 당연한 겁니다. 뭐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1선 부분에서 일단 한번 저항을 받고, 자, 그리고 나서 뭐 21선 위로 이렇게 딱 안착을 해서 돌파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아니면은 뭐 21선 저항으로 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지난번처럼 대량 그런 매도세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는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지만은 주가는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랐다가 눌렸다가 또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제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폭락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단계별로 간다. 자, 그렇다면은 21선 저항이 맞고 조정을 받더라도 요 11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5일선하고 같이. 5일선, 11선은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자, 요 부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지지받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번엔 제가 74,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75,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또 눌림을 가지고 21선을 돌파할 수 있다. 물론 21선 눌림 안 가지고 그냥 바로 21선 위로 안착하면 제일 좋겠죠. 자, 그렇지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21선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해 봅니다. 자, 일단 지난번 단기적으로는 8만원대가 항상 이제 심리적인 이 지지 또는 저항대였죠. 자, 이 부분을 많이 희석을 시키면서 한번 83,000원 위로 올라왔지만 7만원대 초반까지 또 내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8만원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8만원 근처에 또 121선, 중심선, 61선 이런 부분들이 79,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또 저항을 받고 또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또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런 식의 움직임을 제대로 올라간다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외국인이 일단은 우세입니다. 기관에서는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역시 바닥에서 들어온 애들은 올라가면 파는 거고, 또 올라갈 때 이 땡기는 게 지금 외국인이 땡겼어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다시 매도가 나오는 것을 기관이 이제 받아주면서 단계별로 올린다면 더 좋겠고, 오늘은 외국인이 일단은 지금 우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우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외국인이 10만원 찍을 때까지는 이 61선 찍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주회장창 팔았어요. 이날까지 딱 팔고 반등을 시작하는 바로 10만원 라운드 피겨 찍었을 때, 이때부터는 외국인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V자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바로 주가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10만원이라는 이 심리적 지지선, 여기에 이제 지금 엔벨롭도 있고 또 481선, 자, 이 481선이 지지저항의 역할을 강하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량주건, 급등주건 상관없이 481선은 지지저항의 역할을 상당히 잘한다. 자, 이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도 자, 이렇게 5일선이 안착하고 주가는 그대로인데 11선이 내려오니까 11선 위로 안착하고, 또 주가는 그대로인데 21선이 슬슬 내려오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많아지면서 양봉으로 계속해서 버티고 반등을 조금씩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급격하게 무너질 거란 이제 그런 거는 없고요. 자, 이렇게 21선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을 계속 밟아가면서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또 이제 5일선, 11선 이제 또 이렇게 싹 돌려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5일선이 21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전환이 됐다. 추세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봐요? 61선까지. 그 다음에는 61선까지의 반등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에서는 61선입니다. 이게 완전 이제 지금은 이제 하방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제 이 반등인 거고, 추세가 이제 전환이 돼가지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60일선을 넘어야 돼요. 기술적인 분석이 SK 하이닉스는 너무 잘 맞습니다.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선이요. 요 선이 제일 이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선이에요. SK 하이닉스에서는 그렇습니다. 61선 부근에서 계속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다가 61선을 깨고 나서는 그가 지지였죠. 지지였던 부분이 깨지고 나서는 저항으로 바뀝니다.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면은 61선에 걸려서 또 떨어져. 또 반등 나오면 또 맞고 또 떨어져. 넘지를 못해요. 계속 넘지를 못하고 또 맞고 또 61선까지만 가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도 일단 61선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이후에 61선 맞고 또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지난번처럼 계속 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밀리겠지만 지지를 보이고 61선을 끌어내린 다음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는 지금 21선 1차적으로는 21선 돌파, 2차적으로서는 61선 돌파까지도 한번 요번에 올라오는 거 보면서 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오늘 지수도 다시 이제 3,200을 이제 넘어갔고요. 자, 그리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지속적으로 전일에 이어서 좀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면서 이 1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갭을 띄워서 이제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현대차는 오랜만에 21선 위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물량들이 많죠. 올라가려 그러면은 그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요. 바로 막 4차 이렇게 가기에는 워낙 물린 물량들이 많아서 올라올 적마다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래도 21선 위로 올라온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또 이 9월 8일 날 수소 협의체 또 출범이 있죠. 여기에 이제 좀 현대차를 비롯한 10대 대기업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또 여기서 또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윗꼬리를 달았지만 21선 위에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1선 밑으로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21선 위로 이제 올라간 경력이 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이 이제 밑에서는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21만원 이하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21선 또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폭락장 이것을 이제 견뎌내고 하반기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9월 달에는 한번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반등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오늘은 일단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에 들어서도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서 좀 팔아요. 기관에서 좀 파니까 좀 윗꼬리를 다는데, 자, 이거는 뭐 이제 그동안 이제 물렸던 거에 대한 매물 소화, 자, 이것이 돼야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윗꼬리 단다 하더라도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현대차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 자, 기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역시 이제 전일 이 85,000원까지 올려놓으니까 오늘도 일단 61선까지 이제 상승을 해요. 박스권 안으로 이제 다시 복귀를 했어요. 8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좀 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또 나올 때가 됐어요. 항상 이 정도 올라오면은 뭐 4차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좀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이제 밑에 그동안에 지지됐던 라인들을 다 이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막 확 다시 또 8만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요 21선 또 중심선 요 부분이 한 8만 한 3천원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아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 줬기 때문에, 기아는 이 현대랑 다르다고 이제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죠. 수급적인 면에서 현대보다는 기아 쪽이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다. 자, 그래서 기아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어요. 자,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조금 또 쉬었다 갈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뭐 내차 가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은 조금 조정을 받고 간다 하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만 있으면 85,000원 전후로 하는 요 박스권 안에서만 있으면은 기아는 다시 박스권 돌파 시에 전고점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아의 반등은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지금 이제 그대로 움직여요. 오늘도 이제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일에 기관에서 지금 이걸 끌어올렸죠. 외국인이 쭉 하고 떨어질 때 요걸 외국인이 이제 떨어질 때마다 탁 지네가 물리니까 이제 계속 분할 매수 해가지고 쭉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딱 올라서기 시작할 때부터 팔죠. 그 파는 거를 기관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반등이 잘 나왔다.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 자리까지 대부분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전체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대건설도 일부러 들어왔지만 오늘 곧바로 어제 들어온 것 물량 싹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이거는 사실 뭐 외국인의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여기서는 단기로만 본다. 왜냐면 여기에 물렸던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다 이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매도하는 것을 전부 다 기관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끌어올려야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지금은 중요한 때이고 외국인은 어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먹고선 나간 겁니다. 잘 나갔어요. 나가야지 또 기관이 받아야지 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기관에서의 매수가 계속 된다면은 현대건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61선 위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야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그냥 계속 내차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좀 조정을 받고 다시 61선을 돌파했을 때 요렇게 됐을 때가 오히려 더 잘 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6만원 정고점을 한번 찍으러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고선 돌파할 때 누구가 들어와야 돼요? 기관이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들어와 줘야 좋다. 물론 이렇게 돌릴 때는 그 조정 자리에서 외국인이 이제 다시 또 들어와 준다 그러면 쌍끌이 매수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죠. 자, 어쨌든 주택 공급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이 정치권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는 어쨌든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들 올 1년 내내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현대건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DLENC입니다. 자, DLENC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이제 쭉 하고 매도를 쭉 일서만 썼는데 여기요 14만 4천원 깨질 때부터 기관이 주회장창 이제 팔았다가 엔벨로프 부근에서 다 떨어졌다 싶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관이 샀죠. 쭉 사갖고 올리는데 일단 그 떨어졌던 자리,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자리까지는 일단 왔어요. 거기가 지금 60일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0일선까지 올라오니까 어때요? 60일선 돌파를 못하고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만큼 이제 60일선 저항대, 지지 저항을 나타내는 요 가격대에서 일단 멈춥니다. 그러면은 이 60일선 돌파 못하고 조정을 받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자, 21선, 121선이 밑에 이제 깔고 있죠. 자, 그러면은 121선 부근 또는 21선 부근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는 61선을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61선 돌파하게 되면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과 그 움직임을 같이 하면서 DLENC도 기관의 수급, DLENC는 기관이에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연내 한 번 더 이제 한다 그러고, 미국에서도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다 이제 끝났어요. 테이퍼링이 바로 시행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또 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원한대로는 되는데 약간 비둘기파적 발언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난번에 한번 내렸죠. 자, 그렇지만 외국인의 이제 이 매도세 이후에 매도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수급이 다 잡히지는 않았는데 뭐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고 기관이 조금 파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캔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작다. 자, 그러면은 이 박스권 안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죠.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기하고 5만 4천원대인 박스권 사이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 이후에 5만 4천원 또 61선 121선 정고점까지 자, 요 부분 한번 이제 돌파시켜서 돌파하면서 가기를 이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려면은 특히 KB금융은 외국인, 기관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오를 때요. 이때 뭉태기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이제 반등을 주고 있다. 반등 주다가 돌파할 때 이거죠. 54,000원 하고서 이제 55,000원 사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할 때 요때에 외국인이 좀 힘을 써주면 아주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박스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수급이 들어올 때 요때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자, 신한지주도 똑같죠. 양복이 나오면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자, 그리고 오늘도 일단 조금이나마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121선 위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는 모양이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신한지주가 일단 지난 저점을 37,000원대를 딱 지지를 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제가 그랬죠. 이 121선은 지지를 하다가 요렇게 한번 깼다가 다시 121선 위로 복귀가 되게 되면서 요 61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 이 최종적인 관문이 여기에요. 4만 원대. 직전 고점이고 이 4만 원. 특히 이제 이때는 이제 61선 요 4만 원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일단 61선 저항이 바로 눈앞에 왔죠. 그럼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61선 안착, 그 다음에 4만 원 돌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이 한번 나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될라 그러면은 KB금융도 같이 움직일 것이고 요 61선 저항 맞고서 못 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 밑에서 다시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똑같이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엔벨롭 왔을 때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엔벨롭 왔고 그 다음에 엔벨롭서부터 그 지수 하락기에 여기 지금 엔벨롭하고 중심선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엔벨롭하고 중심선을 정확하게 이렇게 쌍바닥을 딱 만들면서 이런 거요. 자, 여기서 올라왔을 때 한번 이제 11선 내지 21선 근처까지 올라와요. 반등이 살짝 나오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쌍바닥을 만들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돌파를 했을 때 아주 좋다. 자, 그러면은 내려왔다가 엔벨에서 반등 나오면서 쌍바닥 만들고 오늘 21선 돌파까지.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엔벨 중심선 부분 대비해서는 대형주인데 꽤 많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이 엔벨롭 부근에서의 반등은 대형주들 참 좋다. 잘 맞는다. 자, 중심선 부근에서의 반등도 아주 좋다.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또 싹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부근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전고점 맞고 이제 조정을 받을지 요 부분에서는 이제 슬슬 단기 매도 시점 요거를 한번 가늠해 봐야 될 때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엔벨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교육 영상에다 제가 이제 만들어서 올려놨죠. 그걸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하락장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락장이 와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저점의 포인트를 잡는 이 기법.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또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또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시면 뭐 어떠한 주식 상담도 좋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것을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박스권 계속 설명드리고 있었죠. 지난번 엔벨 왔을 때 반등. 자, 그리고 이제 고점을 만들었는데 그 고점을 못 넘었던 가격이 15만 3,500원. 자,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이 지난번 하락장에서도 외국인이 카카오는 샀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도 카카오는 안 빠지고 오히려 살짝 반등을 줬다. 자, 그리고 21선 이제 안착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더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역시 이 오전에 또 15만 5천 원대를 넘어서 올라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올랐어요. 카카오가 지금 원래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닥 대비해서는 또 꽤 올랐기 때문에 계속 이게 갭 띄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막 급하게 올라갈 때나 그렇고 지금은 이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또 내리고 또 올라가면은 내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러면 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조정이 나와서 5일선과 이격을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조정받고선 또 반등 나오고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컨트롤한다? 바로
외국인이 지금 카카오는 잡고 있다. 자, 외국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못지않게 이제 기관에서도 계속 쌍끌이로 들어와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전일에 또 이제 조금 올랐죠. 직전 고점인 부분 15만 3,500원 부분을 전일에 이 거래량도 나오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 봤자 뭐 이렇게 많이 파는 건 없어요. 외국인 지금 기관이 좀 매도 부분이라고 파란색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뭐 많이 파는 게 아니고 일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요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정도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또 카카오는 5일선 붙으면은 또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카카오가 이제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전일에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죠. 자, 이러면서 자, 이렇게 쌍바닥을 딱 만들었어요. 그죠? 42만원대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면서 42만원대, 요때 이제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올릴 때도 저점 찍고선 반등이 줄 때도,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이럴 때도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도 일부는 외국인 조금은 들어와 주고 있는데,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이 수급이 큰 날은 아닙니다. 전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네이버 오늘 다시 한번 44만 5천원대로 반등을 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외국인이 샀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쭉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반등을 주면서 요 45만원대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자, 물론 이제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박스권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이 지난번처럼 버티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 버티기만 된다 하더라도 지난번엔 지수가 이제 폭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조정받을 리는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계속 꾸준히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전일에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 주야장창 이제 팔다가 살짝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5일선 위로 살짝 이제 올라오고 쓰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이 LG화학에 대한 그늘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보세요. LG화학이 오히려 저점을 이탈하면서 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좀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 전환이나 단기 추세 전환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5일선 위로 이제 안착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도 또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리콜에 대해서 GM사가 이제 LG 화학한테 물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이 추가적인 또 이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LG전자는 오늘 이 LG화학이 거의 좀 5% 가까이 내려요. 5% 가까이 내리는데, LG전자는 전일의 양봉의 저가를 안 깨고 5일선을 일단 이 지지하려는 그 의지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하락을 하긴 했지만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이 LG화학 때문에 바로는 못 올라가고 있지만 버틴다. LG화학은 전 저점을 깨고 그냥 막 장대 음봉으로 막 떨어지는데, 이 LG전자는 그렇지 않죠. LG전자는 저점을 지키면서 일단 버틴다. 그리고 어제 양봉이 상당히 이게 지금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요 양봉에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버티는 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G화학이 오늘 이제 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LG전자도 바로는 못 가지만 LG화학처럼 전점을 깨고 막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일선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LG화학도 이제 저점에서 버텨준다 그러면 LG화학이 또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또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그 다음에는 LG전자가 이제 또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제 11선 왔고 가만히 있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지 밑으로 가는 거죠.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LG전자는 11선도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좀 또 그리고선 LG전자가 잘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쫙 하고 떨어지고 나서 버텨. 그러면 이제 이평선이 하나씩 지네들이 이제 내려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내려와서 내 밑으로 가. 그러면 이제 추세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요러한 패턴을 LG전자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LG화학의 오늘 하락에 대해서 LG전자가 음봉이긴 하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준다면 요것은 버티는데 일단 성공을 했다. 진행 중이다. 자, 이후에 이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LG전자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보니까 전일에
외국인이 주장창 팔다가 이제 한번 들어오면서 5일선 위로 안착을 했는데 오늘 일부 조금이지만 외국인이 들어와 줍니다. 자, 그러니까 주장창 파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LG전자도 다시 조금만 더 이제 버텨준다 그러면 11선, 그 다음에 11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은 또 21선이 내려오면서 21선, 요런 식으로, 요렇게 본인은 가만히 있고 주가가 이평선이 내려와서 이 돌려치기가 나오는, 자, 요런 모양을 한번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바로 내 차 올라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의 패턴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LG전자는 바닥을 14만원대 부근에서 바닥을 찍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뭐 외국인이 뭐 그동안 계속 하락장 속에서도 지난 7월 달부터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가까지 다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에 뿅 하고서는 21선 다시 대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인 매수세 속에 전일의 매수세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10만 주 정도가 들어오면서 21선 위로 올려놨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일부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기간 조정을 보이겠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내렸다 한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즉 어느 지점 라인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버텨야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 속에 주가가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한번 쭉 하고 이제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또 쫙 이렇게 오른다기보다는 좀 조정을 보여야 돼요.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잘 버티면서 2차 시세 또는 3차 시세를 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기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어려운 종목, 궁금한 종목들 갖고 계시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